목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부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구한성 연구원. 네, 구한성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어젯밤에 뉴스 하나가 나와서요. 업데이트 드립니다. 존슨앤존슨이 65억 달러 규모로 모멘타 인수를 발표했고요. 저희가 지난 7월 30일 발간한 나스닥 바이오 IPO 트렌드로 본 바이오 옥석 가리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이 모멘타라는 기업이 근무력증 치료제 흡우물질 이상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70%의 프리미엄으로 인수를 합의한 거고요. 알제넥스 모멘타 등과 이제 경쟁하고 있는 한올바이오 파마는 9월, 10월경 미국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멘타랑 개발 속도가 4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현재 한올바이오의 시가총액이 1.5조 원 수준에 그쳐서 현저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번 딜을 계기로 특히 이제 근무력증 파이프라인, 그중에서도 FcRn 저해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 한올바이오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12.9%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근무력증 치료제는 그럼 모멘타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되는 부분이 있나요? 9월, 10월쯤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모멘타 반응률이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동사도 한 60%대 반응률을 보이면 성공적인 임상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략 쪽 다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략인사이드 조현주 연구원. 네, 전략인사이드 다가오는 미국 대선 시즈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월 달이 좀 대선 시즌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유세가 가장 많은 시기이고 또 대국민 토론회가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고요. 4페이지 그림들이 이제 핵심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4페이지 그림 5를 보시면 이제 당선된 후보자랑 비당선된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9월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토론회에서 이 비당선자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6을 보시면 이제 2016년과 마찬가지로 좀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지만 낮은 지지율 후보자에게 역전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도 1월에는 이제 비당선자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당선자의 지지율 격차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 7월부터 좀 역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9월에 가장 큰 폭으로 역전이 된 것이 평균적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9월 이후에 지지율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선거 결과의 척도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그림 7이랑 8을 보시면 되는데 5페이지에 트럼프가 원래 압도적으로 좀 정치 모금액이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의 급속도로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제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 9를 보시면 금융이라든가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업종들이 오히려 바이든에게 정치 자금을 더 많이 주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시키고 증세를 하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스트리트나 테크나 헬스케어가 바이든의 자금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독단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번아웃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이든의 증세나 규제 강화는 좀 다소 약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예산 지출이나 그 투자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일단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그 관계 회복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무역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든의 리스크는 좀 작게 보고 오히려 민주당의 뭐 투자 수혜는 좀 더 크게 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0페이지 표 2를 보시면 이게 민주당 법안들입니다.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보류하고 있는 법안들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4번의 기후변화 대응 보시면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응에 2.4조 달러를 무려 예상하고 있고요. 5번의 인프라 투자를 보시면 이미 1.5조 달러가 하원에서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7번의 망중립성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인터넷 업체들 넷플릭스나 구글, 페이스북에 긍정적이고요. 이번에 약가 인하 정책 법안에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가 5천억 달러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투자 매력도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든 당선 민주당 의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가장 반대되는 크나큰 정치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고 그리고 이런 투자 규모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 국면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기태 연구원에 말씀해 주세요. 예, 어제 미국 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은 원래 그 FMC 그 회의를 하면은 그 3주 정도 지나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공개가 됐고요. 여기서 시장이 실망한 게 뭐냐면은,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다.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 당연한 건데, 그 다음 스텝에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가 되냐면은, 페드가 지금 자산은 이제 급격히 늘려놨어요. 4조 달러에서 이제 7조 달러까지 코로나 전후에 늘어났는데, 그 다음 기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조건 만족할 때까지 금리 동결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포워드 가이던스니까 어떤 조건을 주면서 우린 그때까지 안 올려.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꽤 있었다고 했는데, 시점은 안 밝힌 게 이제 일종의 실망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논의되는 게 YCC라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걸 위해서 눌러주는, 그러니까 만약 금리가 위로 튀면은 채권 사가지고 금리를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돈 푸는 거죠. 근데 이 YCC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다 부정적인 반응으로 지금 의사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나오겠지만은 일단 지금에서는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시장이 실망했고, 결론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가 YCC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가졌는데 일단 좀 실망을 줬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재정청책 쪽에서도 추가 부양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연준도 일단은 좀 지켜볼게, 이런 쪽이라서 저희 전략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은 좀 변동성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연준 정책에서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YCC라고 하는 게 향후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시장에서 큰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상당히 많이 낮춰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봐지냐면요, 3월 달에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일단 경제도 일단은 밑바닥은 쳐놓고 시장은 이제 회복을 시켜놨는데, 얘들의 생각은 이제 그때처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갈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켜보고, 예를 들어 연준이 봤을 때는 금리가 튄다던가 아니면 물가 상승이 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경로를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좀 보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장과 이제 통화정책 간에 약간 좀 걸음에 그 차이가 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주 연구원, 그리고 그 자료 6페이지에 월스트리트하고 테크하고 헬스케어에서 이제 바이든 쪽으로 모금액이 많이 들어갔다는 표가 있잖아요. 요게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네, 2020년 1월부터 이제 8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바이든 쪽으로는 거의 자금이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네, 이게 금액별로도 나와 있는데 섹터별로 보시면 4월, 이제 월별로도 나와 있고요. 4월부터 금융 쪽에서 특히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어서 아시아 코어 이큐티 발표하겠습니다. 네. 김영래 연구원. 예, 저희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베트남의 호아팟 그룹이라는 기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의 포스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설용 철강이나 강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베트남 내에서 그 경기 부양 목적의 그 공공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호아팟 그룹의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그 동컷 항이라고 그 중부 지역에 있는 항이 있는데 그게 완공이 돼서 지속적으로 운송량이 늘어나면서 호아팟 그룹의 그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했던 그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용 철강 제품의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인데요.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아세안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호아팟 그룹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중국이나 아세안 쪽에서도 수출 계약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기업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DNC 미디어 백준기 연구원. 네, DNC 미디어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요. 목표 주가 상향하는 이제 근거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출 비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수출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30%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기존의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10% 할인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이제 급등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5페이지를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이제 DNC 미디어는 국내 카카오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웹툰 웹소설을 이제 공급을 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인데 지금 피코마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카카오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2분기 기준으로는 국내 카카오 페이지의 GMV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이 부분 때문에 그림 2번을 보시면 DNC 미디어가 1분기 때 19억 수출을 하던 게 4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일본에는 아무래도 이제 만화 강국이다 보니까 사실 저 잠재 시장의 이제 성장률로 봤었을 때는 피코마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DNC 미디어의 이제 수혜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가 이제 포인트인데 북미는 아직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적극적으로 조만간 이제 액션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보면 DNC는 지금 일본, 동남아 쪽 잘하고 있는데 북미까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시즌2가 8월부터 이제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는 신작들 3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즈 IP 회사로 좀 봐야 된다라고 콜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하고는 다른 웹소설의 이제 번역이나 이런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웹툰보다는 어렵거든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하는 IP 그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기존에 봤던 타사, 그러니까 피어라고 봤던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회사들 대비 오히려 지금 수출 비중 더 늘어나면 프리미엄까지도 받을 수 있는 회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 기존에 좋게 보던 이제 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DNC 같은 경우에 기존의 컨텐츠 매출 외에 IP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IP 매출이라고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웹툰 웹소설에서 파생되는 게임이나 드라마 쪽 이제 2차 판권으로 보시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영상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1개 작품 정도가 연말까지는 영상화 계약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거의 지금 메가톤급 IP거든요. 근데 요게 아직 완결이 되려면 시간이 한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게임 개발사 선정만 하고 이제 뭐 그 부분은 지금 뭐 태핑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게임 쪽으로 개발되면 아마 로열티 수익이 상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쪽 그 수익 구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익 구조는 일단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100원 결제를 하시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 그러니까 DNC의 매출 인식은 70%를 하는 거고요. 그 70에서 작가하고 이제 DNC하고 쉐어율이 대략 6대4에서 많게는 7대3 정도 됩니다. 작가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제 수출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카카오 피코마가 가져가는 이제 비중이 커져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100원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는 DNC가 적게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의 배분율 자체는 뭐 작가분들한테는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갈 때 우리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배분을 더 달라, 이런 구조라서 마진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갈게요. 그 홈디포 한의연구원. 네, 저희 NH 글로벌 스탁스 10에 추천된 종목이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있어서 뭐 리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이유는 이제 미국 홈 오너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 주택 개보수 관련 DIY 프로젝트를 좀 많이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기존 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3%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크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홈디포의 주가를 보시면 이제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 당일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 하락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불확실성 때문에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안 한 점도 주가 하락의 일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홈디포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지금 3.1% 수준의 이제 매우 낮은 모기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기존 주택 판매도 지금 회복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양호한 DIY 주택 개보수 수요 유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업계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 설문 결과인데, 미국 홈오너의 약 66%가 향후 3개월 내 DIY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을 좀 밝힌 점도 홈디포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주가는 앞으로 미국 부동산 지표 회복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월마트 이재영 연구원. 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월마트 실적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외형하고 수익성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기존점 성장률이 9%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 기존점 성장률에는 온라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여도를 각각 말씀드리면 온라인이 한 6% 정도 기존점 올린 것 같고요. 오프라인도 플러스 3%가 나와서 온 오프라인이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그로서리에 대한 온라인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출이 전년 대비 9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그로서리 온라인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온라인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2,800개의 그 픽업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확장해서 투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월마트의 온라인 내 점유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 식료품 온라인화가 쉽지가 않고요. 이제 월마트처럼 기존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경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독보적인 사업자입니다. 국내 관련 산업 및 종목 투자 판단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직접적인 비슷한 스토리의 수혜주는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오프라인이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글로벌리 온라인 그로서리가 성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이 계속 어려워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점유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되진 않았지만 쿠팡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트렌드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국내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18%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데이터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초과 성장하고 있고요. 쿠팡의 주요 MD가 식품이나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에 되게 부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마트도 어쨌든 기존에 오프라인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거잖아요. 국내 쪽에서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마트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유일한 종목인 것 같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 온라인 성장률이 한 4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 18%를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식품 MD가 주요 품목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요. 월마트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월마트는 이제 미국에서는 온라인 그로서리에서 이제 거의 전국 배송망을 갖춘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독보적인 사업자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온라인 그로서리 하는 사업자들이 워낙 많고 이게 전국 물류망을 안 갖춰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경쟁 강도가 다르고 시장 점유율의 차이가 있는 게 좀 다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마트는 지금 한 2%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2%에서 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향후 온라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새롭게 진행해 나갈 건지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도 마칩니다.